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시 동원령을 발동했습니다. 추가로 소집되는 병력이 무려 30만 명 정도 된다는데요. 7개월이나 이어진 전쟁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는 걸까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옥과 재성훈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성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러시아 푸틴 대통령 전시 동원령 발동했다는 뉴스를 저희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데요. 네. 전시 동원령이 발동된다, 이러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지금 동원령은 부분적인 동원령이고요. 네. 예, 약 한 30만 명 정도의 군복무 경력자, 그리고 군사 전문 지식과 전투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해서 이제 동원령이 발동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예비군인가요? 예, 그렇죠. 아, 네. 그리고, 네. 총 동원 자원의 그 쇼이구 국방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총 네. 동원 자원의 약 1% 정도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요?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명칭은 특별 군사 작전을 유지했잖아요. 이 예. 명칭은 유지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은 전시 상태의 돌입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의 전쟁의 시작이다. 네네. 그런데 그동안 사실 저희가 접한 소식들은 푸틴 대통령이 전시 동원령은 발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강조가 여러 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 이번에 입장 바꾼 건 왜라고 이해를 해야 되죠? 동원령 주장은 이미 전쟁 초기부터 사실 있었습니다. 네. 예, 우리가 볼 때는 푸틴 대통령이 이제 가장 강경파처럼 보이겠지만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전쟁으로 규정하고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서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자, 이런 주장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동원령은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어떠한 피해도 없이 평온하게 사는 국민들이 많아요. 네. 예, 그런 국민들을 동요시킬 수가 있고, 예. 이거는 또 체제에 대한 위협이자 경제에 대한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네. 이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은 역사적 혈연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군사 작전이 아닌 전쟁을 하는 것을 일반 국민들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도 예를 들어 뭐 북한이나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공한다면 모두 총 들고 나가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시겠지만, 명분 없는 전쟁, 우리가 남을 침공한다, 이때 참전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러시아 현지 분위기도 어떻습니까? 현재 시민들의 반응? 지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불만이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러시아 현지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연락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러시아 인구의 약 60%가 살고 있는 지방, 특히 가난한 지방에서는 자원자가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네. 이제 동원의 보수가 크기 때문인데 약 5천 달러를 바로 주고 매달 3, 4천 달러를 또 지급하고, 네. 이 전쟁 이후에 대출이나 이런 데서도 특권을 준다고 하고, 또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나 애국심 같은 것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군요. 그러면 도심에서는 반대가 심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나라건 네. 전쟁에서 이제 징집을 피하려는 것은 당연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앞서 교수님께서 푸틴이 가장 강경파가 아니다라는 좀 놀라운 말씀 주셨는데, 네. 특히 이제 도시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런 동원령이나 전쟁에 계속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고, 저희가 접한 유명인들도 직접 공개적인 반대 의사 표명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네. 푸틴 대통령이 반발을 무릅쓰고 전시 동원령 발동,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게 뭘까요? 무엇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푸틴 대통령도 동원령을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러시아가 당초에 목표했던 건 돈바스의 독립 인정하고 크림반도의 병합 인정,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반도 정책 포기, 또 이를 보증하는 비무장화, 네. 그리고 젤렌스키 정부의 교체를 의미하는 비나치화, 이런 것이었고, 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통해서 신속하게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었죠. 네.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되는데 영토는 약 한 20% 정도 점령했지만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고, 네. 우크라이나는 협상의 의지가 없고 오히려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방의 그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 이제 지금 저희가 동원령만 보고 있는데, 동원령과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4개 주에서 9월 23일에서 27일까지 실시되는 주민투표도 연관지어서 해석해야 되거든요. 네. 예, 이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병합하는 강수를 둔 거예요, 지금 푸틴 대통령이. 네. 그렇게 되면
약 1,000km에 달하는 이 전선이 국경으로 변하는 거고 아, 이 지역을 방어하게 되는 거죠. 네. 방어하는 이게 기존 병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네. 그리고 결국에는 빠른 승리 또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동원령과 영토 병합이라는 이런 강력한 조치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그럼 러시아 내부의 사정이나 푸틴의 어떤 심리 목적 이런 것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전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의견 표명들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예비군 동원령, 이 전시 동원령을 선포하자 몇 시간도 안 지났는데 바로 화상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요. 예. 그러면서 전쟁 종식을 위한 조건 제시도 했죠. 네. 그 진정한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유엔 연설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러시아군의 철군 침략에 대한 처벌,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과 회복이 선행되지 않으면 협상에 나설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전의 전제 조건하고 사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완강한 것이고 러시아도 초강수를 둔 거예요. 예. 네. 결국 그러면 지금 협상을 해서 빨리 끝내자라는 의사 표현보다는 당신들이 우리 조건에 굴복해라 이런 선언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상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서로가요. 어디에도 이제 중재 리더십은 없는 것이죠. 아, 네. 어쨌든 모든 사람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요. 네. 미국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게는 가장 강력한 우방이고 가장 큰 지원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은 러시아 측의 전시 동원령 도발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계십니까? 미국은 그동안 이제 5월 31일에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타임즈 기고가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외교적 협상으로 마무리되어야 된다. 또 네.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나토 대 러시아 전쟁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아하. 그리고 러시아 본토 공격은 안 된다. 파병 안 한다. 뭐 이런 것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4개 주가 영토로 병합되면 이 영토에 대한 공격은 이제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마 러시아가 간주하게 될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네. 미국은 러시아와 맞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협상으로 유도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확전이 아니라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교수님 설명 따르자면 러시아의 태도, 우크라이나의 태도, 미국의 입장 어느 곳에서도 그런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것이 될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네. 또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여요. 이 동원령과 영토 병합이라는. 아, 네. 그러면 그런 강수를 둔 이후에는 그 강수로 인해서 뭔가 여러 가지 촉발 효과가 발생을 하고 조금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전세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러시아가 전세를 확실하게 뭔가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 네.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하. 동원령하고 영토 병합이 물론 이제 최후 통첩처럼 보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예. 서방에 대한 최후 통첩으로 보여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네. 어제 동원령을 발표하고 영토 병합 주민 투표를 지지한 대국민 담화에서도 네. 이 서방에 대한 비난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돈바스의 남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이 지역을 러시아가 어느 정도 빨리 차지하느냐, 이 돈바스 전선의 변화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평화가 걸려 있는 문제인데요.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업과 재성훈 교수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